1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2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즉사했어. 남자의 정체는 한 가죽제품 회사 사장인 김종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2010년경 김종우의 회사에는 3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어. 바로 한정호, 유민수, 그리고 최기현이야. 당시 김종우는 아는 보험 설계사인 박용석을 통해 세 종업원 각각의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 보험의 조건은 3명이 보험 만기까지 생존하면 김종우에게, 상해를 입으면 3명 각자에게, 사망하면 각자가 지명한 상속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라는 거였어. 한정우, 유민수, 최기현 모두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익금의 총합은 무려 59억 원이었지. 김종우는 세세보험금 약 8,660만 원을 만기까지 납부했어. 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박용석과 짜고 비밀리에 사망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지. 김종우는 애초부터 보험금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보험 설계사 박용석은 왜 순순히 김종우의 말을 들어줬을까? 사실 둘의 인연은 전부터 끈끈했어. 김종우와 박용석은 이전에 무려 100억 원대 보험 증서를 거짓으로 꾸며냈던 사이거든. 박용석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김종우의 머릿속에는 아무도 상상 못할 경악스러운 시나리오가 들어있었어. 바로 총 159억을 건 대납치극이었지. 김종우의 계획은 우선 박용석을 납치해서 살해한 뒤 보험을 해지했으니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을 불러내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거짓보험료 100억 원에 직원들의 생명보험금 59억 원까지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김종우는 3명의 납치범을 고용했어. 제시한 조건은 사람 4명을 납치하면 1명당 1,000만 원이었지. 첫 번째 타깃은 계획대로 박용석이었어. 결국 2012년 1월 26일 일을 치르는 대망의 그날이 왔어. 박용석은 만나자는 김종우의 연락을 받고 오후 2시경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을 찾았고 박용석과 함께 차를 탔어. 그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식당 앞이었지. 김종우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용석에게 뒷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했고 박용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대로 했어. 그러자 갑자기 3명의 사람들이 차에 탑승했지. 김종우가 고용한 납치범들이 말이야.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이 뒤돌아서 손을 뻗었고 박용석의 머리를 아래로 눌러서 저항하지 못하게 했어. 양옆에 앉은 사람들은 박용석에게 안대를 씌운 다음 팔을 뒤로 꺾어서 묶어버렸어. 그 다음 미리 주차해놓은 냉동탑자의 적재함에 넣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버렸지. 그들은 박용석의 전신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는 것도 부족해서 이불로 한 번 더 감싸놨다고 해. 이대로 나머지 한정호와 유민수, 최기현을 유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계획이 틀어져. 그 3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거야. 셋은 예전에 김종우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 이미 박용석을 납치한 상황에 모든 일이 수포가 된 거지. 이렇게 되자 김종우는 더 대범한 결심을 해. 그는 납치범들에게 1,000만 원과 추가금을 줄 테니 박용석을 죽여버려라 라고 지시했지. 납치범들은 매우 당황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 사람을 진짜로 죽이려면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들은 우선 냉동탑잔을 익산의 한 주차장으로 옮겼어. 그리고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 김종우가 당장은 가진 돈이 없다며 우선 1,000만 원을 건넸지만 납치범들은 추가금을 전부 받기 전까지 박용석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박용석은 여전히 감금돼 있었어.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정도였다고 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중 납치범들이 박용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탑차의 문을 열었는데 그 안은 여느 때와 같이 어둡고 싸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요했어. 그들은 보고 말았어. 박용석이 이미 죽어있는 걸 말이야. 결국 박용석은 냉동탑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그는 납치당한 후 약 열흘을 버티다가 6월 4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사망 당시 박용석의 모습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이 청테이프로 감겨 콧구멍 일부만 노출된 상태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지.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색 질식, 자세성 질식 및 압착성 질식이었어. 납치범 셋 중 끝까지 참여한 2명은 징역 10년형을, 박용석의 감금에만 참여한 1명은 징역 2년형을 받았어. 납치범들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으며 박용석에게 빵과 물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경찰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종우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 자살하고 말았어. 사람을 잔인하게 감금한 장본인이면서 본인이 잡히는 건 극도로 두려웠나 보지.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납치당하고 캄캄한 냉동실에서 열흘 동안 방치된 박용석. 그 영겁의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모든 건 탐욕이 부른 커다란 비극이었어. 인간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